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이 허용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88.7로 전월 대비 10.1포인트 상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1로 13.2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 역시 각각 17.3포인트,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방광역시 역시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90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 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정비 해제 대상 구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봄 분양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는 기대감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주택청약 시스템 이관 작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분양 시장은 다소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분양 실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대감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보시죠.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유익하게 꾸며주실 분은요.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과 좋은 부동산 찾기 전에 일단 부동산 시장 공부부터 해보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전 벽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바뀌게 될 지역이 바로 서울 동부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동부권 지역의 주요 개발지를 탐색해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전벽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 내가 오래 살았었는데 이거 10년 만에 와봤더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하는 지역 여러분들 다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전벽해, 이제 뭐 뽕나무밭이 뭐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이제 이뤄질 만한 지역, 바로 동부권이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그 지역에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변화가 있길래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유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권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부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3기 시작을 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집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동남권의 강남 4구, 그리고 동부권의 대표적인 3구가 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그 가격을 봤더니 강남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요. 우선은 뭐 서울 전체 시장, 심지어는 전국 전체의 어떤 주택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강남 4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 그대로
주택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에는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테헤란로의 유수의 기업들,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모든 본사들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강북 쪽에 옛날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 빼고는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약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베드타운으로만 전락을 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랑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 양천변으로 모든 주공 아파트 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업무지구가 들어와서 이쪽에 뭐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죠.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항상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연한이 30년 초, 많게는 이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있지만 군소단지에 이제 불과한 경우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강남이 2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부권이 어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진다든가 어떤 철도의 어떤 인프라가 더 잘 구축이 된다든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이 배후 수요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메리트, 가격 상승의 메리트를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승 잠재력에 비해서 전혀 지금 강남은 뭐 물론이고 이 강변 쪽에 같은 강북이긴 하지만 뭐 광진구라든가 성동구, 용산구 좀 유명하죠.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그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상당히 가격 격차가 많이 나오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풍부하다라고 우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체 동부권에 뭐가 생기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공표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인재 개발 계획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인터넷 이게 검색창에다가 이 동부권 개발 계획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부권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어느 지점이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동부권 개발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딱 쳤더니 동부권 개발 속도 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광운역세권, 서울 아레나 그리고 이제 청량리 얘기도 나오고 역세권 개발 나오고 성수, 망우, 미아동 지역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동북 역세권을 쳤는데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연신내 온수역 근처에도 전략 거점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또 뉴스까지 확인이 되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 지점에서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간 지역 개발 계획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데는 항상 어디였죠? 네, 동남권이죠. 동남권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라는 그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동부권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동부권에 지금 심지어는 뭐 청량리고 창동역이고 가보시면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남 사고에 매달려 있는 지금 실정이죠. 이제 뉴스를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부권, 뭐 노도강 중심으로 거기 아파트 안 오르잖아. 뭐 10년 갖고 있어도 별 메리트 없던데 거기는 그냥 뭐 전세살이 하기 좋은 지역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서라도 뉴스를 접해 보셨으니까 요새 뭐 말이 많죠.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고요. 이제 뭐 어떤 뉴스를 할 때 뭐 투기 지역 조장을 위해서 뭐 어떤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그쪽에 뭐 가격을 뭐 부풀려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가짜 뉴스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를 접해봤으면 확인을 먼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이 정부에다 해야죠.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2030 지금은 2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동북권 개발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구이, 자양, 성수, 뚝섬, 왕십리는 이미 저희가 접근하기가 거의 강남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뭐 오름폭은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셨고 체감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미아 기름 뉴타운이 먼저 생겼죠. 지금 생겨 있습니다. 청량리, 망우 같은 경우는 청량리는 지금 손대기 힘들어졌고요. 롯데건설하고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이 같이 환승역으로 들어가는 그 거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쪽에 뭐 투자를 원하신다? 직접 임장해 보시면 가격 상승폭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말에 2018년 12월에 어떤 소형 18평형 아파트가 4억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9억대가 됐습니다. 뭐 재건축 이슈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랐겠죠. 자, 그러면 청량리도 이미 이제 손대기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게 다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지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이게 확인하시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거점을 잡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냐? 서울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교통망입니다. 동북권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내에서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에요. 신도시를 외곽으로 지어가지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업무지구까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게끔 광역철도 노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배드타운이고요. 강북입니다. 동북권이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하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옥의 정체죠. 진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정도로 출퇴근 시간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선도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계획을 했고요. 심지어는 지하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대체 뭐 꿈 같은 얘기인데 뭐 되긴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확장 공사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그 북부 끝쪽부터 이뤄지고 있고요. 지하화 공사는 조만간에 개발 계획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KTX 동북부 쪽으로 연장 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SRT 수서역에서 삼성까지 연장을 하고 거기서 GTX C노선을 따라서 의정부까지 KTX 그러니까 고속열차죠. 고속철도가 연장되는 방안도 확정이 된 겁니다.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동북선, 면목선 등 소외된 강북 쪽, 외곽 쪽에 교통망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업무지구 최대한 근접한 곳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면목선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고요. 동북선 같은 경우도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 개발 계획과 그리고 어떤 기업의 투자까지 다 지금 유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청량리 왕십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동북 1권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2014년, 2013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량리역 GTX B C노선이 환승하는 굉장히 큰 거점으로 발전을 할 예정이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 비롯해가지고 여기도 분당선, 신분당선 연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목선까지 연결이 되면은 무려 5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굉장히 큰 교통 호재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북권 이제 나머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권에 대규모 택지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했고 주변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 강남 쪽으로 혹은 구도심 쪽으로 혹은 여의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 어려운 거를 우선 교통망을 확충을 시켜서 사람들 이동을 최대한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낡은 주공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입니다. 택시 개발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공 아파트를 비롯해서 옛날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모두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심지어는 상계에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택지를 더 늘리거나 낡은 이제 아파트 주거 공간을 좀 신식화해서 새로 짓겠다는 얘기. 이 구역 단위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지, 동북 2권의 또 중심지가 아까 전에 동북 1권, 청량리, 왕십리 두 군데를 거점으로 지금 육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동북 2권, 그보다 더 북쪽에
또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발표 나왔습니다. 어디냐? 자, 창동 상계 중심으로 미아도 중심이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 광운대 역세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락지구 중심은 서울 의정부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좀 늘리겠다. 두 번째, 월계지구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운대역을 신설해서 GTX 신호선 이용할 수 있는 광역철도 우선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쪽에 업무지구 활성화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삼양 사거리 중심으로 경전철 역세권을 구현을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를 굉장히 늘리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요 거점 세 군데를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만 봐서 아시겠어요?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롯데건설과 하나건설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가 됐죠. 롯데건설에서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감도대로 지금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은 이제는 없죠.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청량리가 어떤 광역철도의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이미지를 벗어내고 쪽방촌도 다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점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대입니다. 광운대역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낡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3, 40년 된 아파트가 주변에 밀집을 해 있고 하는 지역에 이런 또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거점을 만들고 그 안쪽에 업무지구를 새로 세우겠다. 그 주변에는 2,500세대 정도 되는 신주거단지 랜드마크를 또 만들어서 이쪽을 창업의 어떤 거점으로 키우겠다라는 발표 계획 나와 있는 사항인데,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는 어디냐? 창동입니다. 창동은 어떤 문화 육성, 어떤 컨텐츠 이런 쪽의 업무랑 그다음에 이 서울 아레나거든요. 공연장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는데, 이 공연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공연장 자체가 서울 강남 쪽이나 아니면 중구 쪽에다 몰려 있는데, 이렇게 창동 쪽에도 신식 건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입하게끔 하겠다. 콘서트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주변 업무단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굉장히 쓸모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로 탈바꿈을 시킬 만한 계획이겠죠. 이렇게 세 군데 중점으로 우선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조감도만 다 보여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이 돼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청량리역입니다. 말씀드렸던 롯데건설 스카이 L65는 2023년 7월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 해 안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GTX B노선과 C노선이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청량리역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거리죠. GTX A노선 하나, 연신내역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동탄 쪽이 가격이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는 이유가 그 광역철도 노선이 그 멀리기에서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두 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역이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추가로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면목선 경전철까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22년, 2028년, 2027년 교통망이 개통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안쪽까지는 어떻게든 주목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광운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잠잠하죠. 아무 움직임도 없고요. 올해까지는 어떤 정비, 나머지 2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2021년이 되면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역세권 개발 계획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GTX 신호선은 내년에 착공 똑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사 개발과 노선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2027년 똑같이 개통을 하죠. 2027년. 이게 GTX 신호선 사업 계획인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 역사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동역도 GTX가 거쳐가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동역 이미 공사 중에 있고요. 창동 아레나도 20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GTX 신호선 마찬가지로 2027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인근에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강남에서 쥐어짠다.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갈 길을 잃은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저렴하고 좀 투자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서 혹은 실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쪽이 노도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강남 쪽은 좀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오히려 노도광 쪽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부권에 대해서 계속 개발 계획도 소개를 해드렸고 확인도 시켜드렸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지켜보면 좋겠느냐?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도 인프라입니다. 모든 개발 계획은 철도로서 시작이 되고 어떤 교통 호재로서 이제 뭐 끝까지 가는 거겠죠. 서울시가 공표한 개발 계획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변에 배드타운이라고 제가 좀 낮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배드타운인 점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급격한 또 시세 상승이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대단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쪽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근에 굉장히 낡고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유부지도 많고요. 혐오시설이 있는 좀 어떻게 소외된 지역에 그런 쪽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언제 이동을 할 건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 진행에 따른 오름폭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만큼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자본이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얼만큼 오를 것이다.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진행이 현재로서 늦고 인지도가 부족한 지역에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투자가 바로 동부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몰라보게 바뀌게 될 서울 동부권 지역의 개발 플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말 큰 교통 호재 재개발 이슈까지 있으니까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이 지역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체크 시간에 동부권 지역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기후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부장님과 함께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인데요.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동부권 핵심 지역이면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노도강 지역 중에 노원구 월계동 가보겠습니다. 입지하고 개발 호재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 월계동입니다. 노원구인데요. 노원구가 왜 개발이 어떻게 제일 이슈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서울 도심 쪽하고 노도강 중에 제일 가깝습니다. 입지적으로 가깝고요. 그다음에 전혀 개발이 돼 있지 않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 중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반어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초중고 대학 근린공원도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를 이용해서 업무지구까지 이동 편의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 뉴타운이 인접해서 생겼는데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광운대역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대단지 아파트도 지금 입지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이 무슨 호재가 있느냐? 첫 번째는 면목선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면목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계 지금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동북선 경전철도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2024년에 완공이 될 거고요. 월계역을 직접 경유를 하는데 월계역도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상승폭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환승역으로 상계에서 지금 현재 왕십리까지 가는 시간이 철도를 이용했을 때 46분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누차 말씀드린 계획입니다. 이 GTX 신호선 개발이 우선은 확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7년에 완공됩니다. 개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교통 호재가 생겼을 때, GTX 노선이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개발 호재인지는 지하철역 하나랑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우선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GTX 노선이 들어와야 되니까 광운대역을 싹 갈아엎습니다. 민자역사 부분과 그다음에 주거 상업시설 단지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그 주변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이제 허락을 받으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무단지가 들어올 걸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자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용산역의 아이파크 몰 확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쇼핑, 문화, 여가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복합 시설로 거듭날 계획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상복합 단지는 49층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총 10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랜드마크를 키우겠다는 확정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고 한번 임장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민자역사 부분, 이게 쇼핑몰. 근데 심지어는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대 도로 정비 사업도 같이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근처 부동산 돌아보시던 아니면 뭐 문의를 주시던 간에 어떤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계동 예상 시세입니다. 지금 월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장위 쪽도 그렇고 석계역 쪽도 그렇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만한 소형 주택부터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 5백만 원인데 실투자금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투자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 투자처를 알아보시기 전에 꼭 입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도 알아보시고 구조가 어떤지 그런 거는 이제 세입자 부분에서 갈릴 텐데 이 세입자들이 얼마만큼 가격 상승을 또 이끌 만한 이슈가 있는 지역인가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고 좀 성공적인 투자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바로 노원구 월계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들여다봤고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궁금지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이효정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효정 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이 시간 꾸며주실 분 모셨는데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찬 지역 정보 만나볼게요. 두 지역 키워드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양천구 목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을 보게 되면은 구시가지, 그러니까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죠. 추후에는 정말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목동인데 그 안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일대, 그러니까 서남권으로 지금 계속해서 업무단지,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생겨나고 있죠. 그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9호선 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강남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상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바로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양천구 목동 지역과 강남 지역의 상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기후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인데요. 9호선 등촌역 가까이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오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 1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부동산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 가장 많이 따지시는 직주 근접성 그리고 역세권 여부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 아닐까 싶습니다. 양천구 목동인데요. 입지 분석부터 도움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양천구 목동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위치에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목동인데 이렇게 이제 지도로 봤을 때 하단부에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목동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바로 등촌역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9호선 등촌역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주변에 그 생활 인프라들,
뭐 어떠한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영화관 이러한 것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거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올림픽 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이 올림픽 대로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의 어떠한 진출입이 굉장히 자유롭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 지금 상판부는 거의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월드컵 대교인데, 이러한 그 대교로 인해서 이쪽 이제 마포구까지 어떠한 이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비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그러니까 한 지역을 갈아엎어서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인데, 그 사업지가 이번에 등촌역 일대, 특히 매물지가 이번에 사업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이 선정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에 맞춰서 필지별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20년 된 노후된 건축물이 3%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어떠한 이제 뭐 시장의 특화 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아이 키움 센터, 스마트 주차장,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계속해서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이 그 거주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지역의 그 일대에 있는 이러한 이제 수요라든지 업무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9호선, 바로 이제 서남 쪽이다 보니까 마곡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곡지구에 대한 수요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9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호선을 따라서 이 직주근접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암동이라든지 또 9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라든지 강남, 이러한 굵직한 업무단지와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안에서도요, 이 등촌역 주변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아질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 따라서 이 마곡이 가깝기 때문에 호재 좀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에 업무단지가 생기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접근성 또한 좋다 하면은 더 좋겠죠. 자, 이번 목동은 9호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마곡 지구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 그 정차되는 그 역의 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4개에서 5개 정도로 바로 마곡 지구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장인들은 멀리서 어떠한 직장을 찾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주거와 그다음에 직장을 찾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곡지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지금 이 마곡지구는 2010년도부터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국내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한다라는 점이죠. 대부분은 입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입점을 할 그러한 기업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기업체가 이렇게 입점을 함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요입니다. 수요. 이게 매수에 대한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임대차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이런 이제 규모적인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암 DMC 업무단지, 그리고 판교라는 업무단지가 있죠. 수도권에는 판교라는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자, 상암 DMC와 판교와
그 면적과 그리고 이제 상주 인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게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상주 인구만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유동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곡지구이다. 이렇게 이제 업무단지가 들어서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9호선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노선. 지금 현재 등촌역은 9호선 싱글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의 역사가 더 들어선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추후에는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이번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목동에서 출발을 하고 서대문구를 지나서 종로, 성북구, 그리고 청량리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노선인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등촌역에서 정차를 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철도 2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재 계획 단계 철도이지만은 이러한 그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곡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이곳 양천구 목동으로 9호선 따라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양천구 목동의 투룸, 지금 가격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번 이 지역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8천에서부터 2억 9천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로 임대를 놓았을 때는 전세가는 2억 7,100에서부터 2억 8,5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전세가도 그렇고 그리고 월세가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로 이제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00에서부터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억 1,0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체크하고 왔고요. 궁금증 남아있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다면 구체적인 가격 정보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지역이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토대로 전략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한번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번 그 물건지 인근에 관공서도 그렇고 공항이 있죠. 김포공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그에 따라서 1, 2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 중에서 풍부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요,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지금도 풍부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양천구 목동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봉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의 상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교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서초 법조타운을 비롯해서 대학교, 그리고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정말 풍부한 곳으로 보입니다.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안에서 교대역, 굉장히 그 어떠한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이고,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권이 자리를 한 곳 중에 하나이다. 대표할 수 있는 상권. 바로 이제 교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입니다.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교대역이고, 그리고 한정거장이면은 바로 강남역이 나옵니다. 강남역.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남부터미널, 그리고 또 강남 고속터미널, 한정거장씩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터미널과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이 좋은 이유가 광역버스 그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서초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이번 상가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쪽 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동 하면은 고급 아파트 단지 또는 고급 빌라 단지, 단독주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 지금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입시학원이라든지 유학학원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블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거단지이죠. 주거시설. 주거시설이 아파트에 대한 시설보다도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소형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의 형태가 이쪽 블럭에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유동인구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직장인 수요 그리고 학생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상권으로서 상가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업무 시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대역 가까이에서 상가 저희 수익형 부동산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대역에서 강남역까지 딱 한 정거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개발 호재도 그만큼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계속해서 서울 안에서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초구 안에서 업무 단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이죠. 자, 업무 단지가 생겨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 소형주택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가도 오르게 된다는 점이죠. 아파트와 소형주택 상가는 비례관계로 상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안에서 어떠한 업무 단지가 생겨나냐면은 바로 양재동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고 그리고 LG를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제 R&D 센터가 입점을 했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입점을 하고 서울시는 이곳을 R&D 특화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개 권역으로 각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이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그런데 아까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강남역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강남역에 삼성 사옥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 일대 상권을 굉장히 크게 형성을 시킨 바로 삼성 사옥이 있는데 그 삼성 사옥의 2배 규모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옆 필지에 2배 규모로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바로 롯데칠성 부지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와 어떠한 이제 그 사업 절차에 대해서 협의 단계에 있고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추후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상권의 발전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쟁력 이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업무 단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업무 단지인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 최대의 어떠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곳을 매입을 했습니다. 1조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과연 어디냐면은 서초역 일대입니다. 정보사 부지, 정보사 터널 들어보셨죠? 그 하단부는 터널이 개통이 이미 되었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미 땅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업무 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은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 단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는 게 바로 교대역 일대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곳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서초동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상가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고 좀 선점해 보시라고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상가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에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시세로는 2억 6,500에서부터 4억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으로는 보증금 3천, 그리고 월세로는 100에서부터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을 이렇게 일으켜서 수익률을 조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실제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4천에서부터 8천으로 교대역 중심 그리고 상권의 중심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대역 근처에 상가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2668번 끝자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택과 상가 그리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역 가까이라는 개발 호재까지 참 많기 때문에 나무와 숲 모두를 봐도 참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상가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니라 상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그리고 그 상가를 이용하거나 또 주변에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어떠한 사무실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대역을 오시게 되면은 이곳은 강남이라는 지역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개발이 더디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초대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개발이 더딥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이번 상가 같은 경우는 신규로 공급되는 신축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가이고 그리고 이제 상가 시설과 업무 시설로 이루어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상가로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가가 있고 그리고 업무 시설로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가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상권이죠. 자, 이곳은 학생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 안에서 대학교가 있다 하면은 교육대학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그리고 또 주변에는 입시학원, 재수학원, 그리고 또 유학학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수요도 물론이지만은 학생에 대한 수요 무시를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이곳에 어떠한 이제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병원도 자리를 하고 있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대규모 대학병원이 아니라 소규모 치과라든지 또한 내과라든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병원들이 있는 이유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용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무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 이러한 사무실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 수요층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특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번 교대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 임대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실 걱정 놓아도 되는 상가로 만나봤고요. 자,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여러분들이 화요일과 금요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요.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